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번에 작성한 바이너리 ECC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쇼 알고리즘이 RSA와 ECC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ECC 중에서도 바이너리 필드를 사용하는 ECC를 대상으로 한 양자 암호 분석 논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여기 왼쪽 아래 샘 제이커스라는 이분이 이제 유로크립트 AS 1저자신데 그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21년도부터 양자 컴퓨팅 랜드스케이프를 매년 업데이트 해나가시는 것 같고 아직 2025년도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이제 왼쪽 아래 이제 회색 부분이 이제 양자 컴퓨터의 개발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 2024년도로 넘어왔을 때 보면은 개발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주황색 부분이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로 양자 컴퓨팅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영역인데 아직 뭐 개발 단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 노란색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서 이제 더 개발이 된다면 RSA가 깨질 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RSA를 쓰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ECC는 어디 정도에 있냐라고 봤을 때 바이너리 ECC가 공격이 훨씬 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뭐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래 보면 훨씬 왼쪽에 있을 거다를 보여주는 거고 프라임 ECC의 경우 제 생각엔 RSA보단 쉽고 바이너리 ECC보단 당연히 어려운 건데 요 사이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RSA랑 좀 더 가깝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구들이 더 나오면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바이너리 ECC에 대한 양자 암호 분석입니다. 평소 하듯이 뎁스 최적화에 중점을 두면서 큐빗을 어떻게 최대한 아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고 그 결과 이제 최신 연구 대비 뎁스 큐빗 성능이 73에서 93%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바이너리 필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왼쪽의 표에 바이너리 필드들을 쓰고 있고 오른쪽 표의 경우 뭐 해당 바이너리 필드 사이즈에 대한 시큐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SA나 ECC나 마찬가지로 쇼에서 가장 복잡도가 높은 부분은 가운데 이제 중첩 상태에서의 오퍼레이션입니다. ECC의 경우 포인트 에디션이 되는 거고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중첩 상태에서의 포인트 에디션이긴 한데 그 에디션 되는 대상 요 EP, EQ 요게 이제 컨스턴트입니다. 그래서 클래시컬한 값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고 덧셈을 할 수 있는 걸 시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이 중첩 상태에서의 프리컴퓨티드 포인트 에디션이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레지스터가 중첩 상태로 있고 이 컨트롤 큐빗에 따른 프리컴퓨티드 포인트 에디션을 얼마나 잘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션 횟수는 n에 따라서 2n 플러스 2 횟수를 수행을 하는 거고 네, 모두 같은 회로가 들어갑니다. 요 덧셈 컨스턴트 것만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 세 개의 논문을 보면은 이제 결국 모든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포인트 에디션 구현 최적화이고 이 최적화 정도에 따라서 쇼 회로 비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첼스 21년도 논문 그리고 부산대의 IEEE 액세스 논문 그리고 여기 CTRSA의 23년도 논문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포인트 에디션 기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 오른쪽의 성능표는 이제 포인트 에디션 한 번에 대한 성능 비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FLTE는 뭐냐면 그 페르마 소정리의 인버전을 썼다 해서 FLT고 인플레이스 방식이어서 FLT인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GCD 방식을 쓰는 인버전은 GCD고 이제 FLT를 쓰는 방법은 이 FLT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론에서는 이제 73에서 81%의 뎁스 곱하기 큐빗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이스기 때문에 포인트 에디션을 몇 번을 해도 이제 갈비시 큐빗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쇼어에선 좀 중요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FAT 아웃입니다. 성능 측면에서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여서 좀 불필요 연산을 빼기 때문에 92에서 93% 성능 향상을 싱글 스텝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포인트 에디션을 수행할 때마다 이제 갈비지 큐빗이 생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능 향상이 싱글 스텝에서만 보이는 거고, 이 쇼어 회로에서 비교했을 때는 이 성능 향상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큐빗 수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현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최적화 타겟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3개 정도의 그 구분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컴포넌트 부분을 보면은 이제 포인트 에디션은 이 바이너리 필드 상에서의 아래 연산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디션, 스퀘어링, 멀티플리케이션, 디비전, 사실 인버전과 멀티플리케이션을 조합한 디비전 연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연산들, 기본 연산이 되는 이 모듈들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컴포넌트 레벨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레벨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포인트 에디션을 아핀 좌표계 상에서 수행한다 라고 보고 있고, 이 기존 세 논문들도 전부 다 아핀 좌표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1과 P2 덧셈을 수행할 때 아핀 좌표계에서는 이제 기울기 요걸 구할 때 디비전이 들어가는 거고, 뭐 포인트 에디션을 수행한 X3, Y3 점을 구할 때 뭐 기울기 값도 쓰고 덧셈, 뭐 제곱도 쓰고 곱셈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쇼어에서는 이제 포인트 에디션이 컨디셔널하게 수행되기 때문에 이제 P1은 이제 양자 상태라고 보고, 이제 P2는 이제 클래시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커브상에서 P1과 P2를 더하는데 컨디셔널하게 수행되기 때문에 컨트롤 큐빗이 1인 경우에는 이제 덧셈을 수행해야 되고, 컨트롤 큐빗이 0인 경우에는 이제 덧셈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풋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 컨디셔널한 상태를 만드는 거를 이제 인플레이스로 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고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체스 논문의 포인트 에디션 양자 회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컨트롤 큐빗에 따라서 만약 큐빗이 1이면은 이제 앞에서 본 P3 점이 계산이 되는 거고, 만약에 Q가 0이면은 요 컨디셔널 오퍼레이션들이 작동을 안 해서 결과값이 이제 인풋과 동일한 P1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P1 아니면 P3가 인플레이스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제 가비지 큐빗이 없고 이제 쭉 포인트 에디션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러한 뭐 아키텍처를 어떻게 최적화할지로 이제 아키텍처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부터 보면은 바이너리 필드 상에서 에디션은 단순 XOR 연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여할 부분이 없고, 이제 스퀘어링부터 보면 됩니다. 바이너리 필드 상에서의 스퀘어링은 이제 제곱 상태에 대한 모듈러 리덕션만 저희가 고려를 하면 되고, 그러한 연산은 이제 전부 다 XOR 연산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아래와 같이 선형 행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형 연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제곱 연산은. 그래서 A라는 인풋이 있을 때 뭐 A를 생성하는 행렬은 당연히 뭐 인풋 그대로니까 이렇게 선형 행렬이 있는 거고, A 제곱을 수행할 때 이러한 A 제곱 연산에 대한 리덕션을 이러한 선형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예제는 이제 n은 8일 때 다음과 같은 모듈러 다항식에서의 제곱 연산에 대한 선형 행렬이고, 그러면 또 제곱의 제곱 연산도 또 선형 행렬로 계속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리니어 레이어는 두 가지 구현 방식이 있고, 첫 번째는 이제
PLU 분해 또는 뭐 리니어 옵티마이션 기법, FAC 학회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기법들을 통한 인플레이스 구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 행렬의 바이너리 값에 따라서 그냥 연산을 하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 구현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스퀘어링 구현을 보면은 이제 구현 방식에 따라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인플레이스와 아웃 오브 플레이스 간의 큐빅 뎁스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인플레이스부터 먼저 보면은 PLU를 예를 들면은 왼쪽과 같은 이제 제곱 선형 행렬이 있을 때 PLU 분해를 수행을 하면은 매트릭스가 3개가 나오는 거고 그 매트릭스 값에 따라서 인풋 연산의 CNOT을 내부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인풋이 그대로가 결과값이 되는 이러한 인플레이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직관적인 방법으로 그냥 선형 행렬을 두고 인풋이 있을 때 그냥 아웃풋 큐빗을 깔고 뭐 1이면은 요 인풋 값을 C나 계속 넘겨서 이제 아웃풋을 구하는 이러한 아웃 오브 플레이스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아우터 C나 다른 데다가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듯이 이제 인플레이스는 요 안에서 이제 계속 C낫을 쓰기 때문에 뎁스가 증가하는 거고 아웃 오브 플레이스는 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병렬성이 높아져서 이제 뎁스가 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스는 추가 큐빗이 없지만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는 추가 큐빗이 곱하기 2로 생기는 거고 이제 뎁스가 대신 낮아집니다. 성능을 보면은 좀 차이가 꽤 나긴 하는데 인플레이스의 경우 뎁스가 꽤 높고 아웃 오브 플레이스는 뎁스가 낮습니다. 저희는 이제 뎁스 최적화기 때문에 아웃 오브 플레이스 구현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전부 이제 인플레이스 스퀘어링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 프렌들리 최적화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제 구현을 하고 이제 이후에 최적화를 수행을 합니다. 컴파일러 단에서.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이걸 수행하면은 뎁스가 적어진다를 볼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연산 자체를 최적화하는 것보다는 이제 프로그래밍 이슈를 좀 고려해서 네, 그 출력되는 뎁스를 좀 낮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플레이스 구현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왼쪽과 같은 행렬이 있을 때 이제 요 행렬 값에 따라서 행렬이 값에 따라서 이렇게 시낫을 수행할 때 연산 순서를 보통 이런 식으로 구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반대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요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 큐빗이 계속 중복돼서 호출되기 때문에 요 10개의 연산이 모두 이제 패러럴하게 수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세로여도 마찬가지고 세로면 이제 요 인풋이 계속 중복 호출이기 때문에 또 시퀀셜하게 수행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 완전 이제 병렬화를 못하는 건 아닌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최적의 뎁스를 찾지 못한다는 이러한 이슈가 있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이걸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양자 프로그래밍 툴이 이제 병렬화를 잘 성공하도록 저희가 연산 순서를 짜줍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말고 좀 요 아래 그림처럼 행렬을 좀 전체적으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큐빗 호출이 다 이제 독립적이어서 이렇게 연산을 프로그래밍 툴에 넣어주면은 이 10개의 연산이 모두 병렬로 수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양자 프로그래밍 툴이 좀 최적의 뎁스를 찾기에 용이해지는 거고 어떤 구현이 이제 베스트다라는 거는 이제 확정은 못 짓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앞에서 270 뎁스였던 게 149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희가 프로젝트 큐를 쓰는데 프로젝트 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프로젝트 큐든 큐스킷이든 큐삽이든 썰큐는 동일한 그 다른 프로그래밍 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2016년도에 그라셀 AS 논문을 보면은 믹스컬럼 인플레이스를 구현을 했는데 유로크립트 20년도 요 AS 논문에서도 그라셀에서 구현한 요 믹스컬럼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큐빅도 같고 시나도 같은데 보시면은 뎁스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기 깃허브를 가서 믹스컬럼을 봤는데 앞에서 딱 그 봤었던 나이브 케이스처럼 이렇게 그 시낫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을 본 이제 프로그래밍 툴이 이제 최적화를 잘 못한다 라는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뎁스 차이가 크게 난 거고, 그 유로크립트 논문에서도 보면은 본인들은 이제 같은 구현을 썼는데 왜 뎁스가 이게 훨씬 더 적은지는 모르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럼 스케어링은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 그리고 컴파일러 프렌들리 구현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는 거고, 다음은 이제 곱셈 기법입니다. 곱셈 기법이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위사의 토플리 뎁스 1 곱셈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기법은 이제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요 카라추바로 곱셈을 작게 쪼개는 요 방식을 리커시브하게 끝까지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곱셈 크기 1의 곱셈들이 여러 개 생기는 거고, 그럼 이제 그 곱셈들마다 필요한 안실라 큐빗을 할당을 해주면 이제 모든 곱셈이 한 번에 수행돼서 토플리 뎁스 1이 바이너리 필드 크기에 상관없이 수행됩니다. 대신 이제 추가 큐빗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뎁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제 디비전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디비전은 이제 컴비네이션 컴포넌트지만 컴비네이션 레벨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고, 이제 인버전을 구하고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것까지 포함한 비용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인버전의 경우 앞에서 사용하기로 한 스케어링과 멀티플리케이션이 조합돼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 디비전이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디비전에 필요한 인버전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클리드 기반의 요 최대 공약수 GCD 방식이고, 이 방식은 이제 큐빅 최적화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현도 안 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페르마의 수정리에 기반한 요 FLT 기반의 디비전 구현입니다. 그래서 인풋 A가 있을 때 A의 인버스를 요 A의 2의 n승 마이너스 2를 구하면 인버전이다 하는 기법이고, 요 인버전을 구할 때 이제 요 A의 2의 n승 마이너스 1을 구할 때 곱셈과 제곱이 들어갈 텐데, 곱셈을 이제 최대한 적게 하고 제곱은 많이 해도 상관없는 방식으로 요 이토수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곱셈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요 지수승을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이고,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요 k 값에 따라서 수식이 결정되게 되는데, k 값의 경우 바이너리 필드 사이즈 n-1의 요 바이너리 인덱스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n이 8일 때 k는 7이고 바이너리가 이렇게 구성되고, k 1, 2, 3이 되면은 요 2, 1, 0 포지션이 다 1이기 때문에 2, 1, 0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n이 12일 때고 k는 11이고 이제 k 1, 2, 3가 있는데, 그 인덱스를 보면은 3 그리고 2는 0이니까 없고 3, 1, 0이기 때문에 k 1, 2, 3가 3, 1, 0 이렇게 돼서 요 알맞게 k 이렇게 숫자들을 넣으면은 이제 인버전을 구하기 위한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8일 때 인버전을 구하는 회로를 예시로 살펴보면은 요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인버전을 구할 때 요거 같은 수식이 쓰이는 거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수식을 점점 연산해 나갈 텐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연산한 결과가 뒤에도 쓰이기 때문에 뭐 a 곱하기 a 제곱을 라지 a라고 할 때 다음 연산인 라지 b를 구할 때 a 라지 a의 조합으로 구현되는 뭐 이런 것도 염두해야 합니다. 앞서서
선택한 제곱 기법과 곱셈 기법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해당 수식을 요 아래 회로가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제곱 연산을 수행하는데 두 개의 아웃풋을 그대로 씁니다. 왜 S가 제곱 연산인데 S 안실라, S 안실라 1 이렇게 두 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왜 두 개를 쓰냐면 처음에 이제 제곱 연산을 하고 제곱 연산과 뭐 A를 곱하는 연산을 한 다음에 이제 아웃풋 오브 플레이스기 때문에 다음 제곱 연산을 쓸 때 뭐 이걸 버리고 그냥 또 계속 할당하면서 쓸 수 있겠지만 그건 좀 큐빗이 너무 증가되는 거고, 그걸 아끼려고 이제 앞에서 쓴 A 제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요 리버스로 해서 아웃풋 큐빗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럼 다음엔 이제 또 다음 제곱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그럼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다음 제곱을 수행한다 했을 때 그럼 이 앞에 리버스 연산을 기다려서 뎁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딱 이전에 한 거를 초기화하는 용도 하나,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제곱을 수행하는 거 하나, 두 개의 세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리버스 연산과 현재의 그 스퀘어링 아웃풋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큐빗은 이제 두 세트로 감소하고 뎁스 오버헤드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S에서 서바이츠 연산을 이렇게 리버스 서바이츠랑 현 라운드 서바이츠를 이렇게 병렬로 수행하는 그 쉘로우 아키텍처 기법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토폴리원 곱셈을 쓰는데 해당 곱셈 기법의 경우 안실라 큐빗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그 곱셈이 쓰이고 나면은 사용된 안실라 큐빗을 좀 되게 낮은 비용으로 초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곱셈 기법은 이제 단일 곱셈이 아니라 이러한 인버전에서 여러 번 수행되는 경우 다음 곱셈에서 이 안실라들이 계속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효과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멀티플리케이션 안실라 셋을 사용해서 모든 곱셈을 낮은 뎁스로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버전 회로를 구현했을 경우 기존 인버전 회로보다 훨씬 그 트레이드 오프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FAT 기반의 디비전 양자 회로를 구현을 한 거고 뎁스 최적화에 중점을 두면서 큐빗 수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모듈은 이제 앞에서의 아웃 오브 플레이스 제곱 그리고 토폴리온 곱셈을 조합했고, 정리를 하면 제곱 연산에 대해서 두 개 아웃풋 그리고 곱셈 연산에 대해서 한 개의 안실라 셋을 재사용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큐빗은 가장 많이 쓰이겠지만 그 증가하는 수치를 최대한 낮춘 거고, 그리고 낮은 뎁스의 인버전 회로를 구현합니다. 이건 디비전 구현 비용인데, 그래서 큐빗은 증가하지만 뎁스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존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뎁스 곱하기 큐빗 수치에서 많은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이러한 모듈만 가지고서도 충분한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컴포넌트들 컴비네이션 이러한 거는 이제 최적화를 이렇게 수행을 했고, 다음 이제 아키텍처 레벨에서의 최적화입니다.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앞서 구현한 에디션, 스퀘어링, 멀티플리케이션, 디비전이 조합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컨트롤 큐빗에 따른 컨디셔널 연산이고 그 프리컴퓨티드 연산이다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는 본 논문에서는 FLT 기반의 인버전을 쓰는 인플레이스 포인트 에디션과 아웃 오브 플레이스 포인트 에디션 두 가지 아키텍처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아키텍처의 특징부터 보면은 이제 컨디셔널 연산 병렬화입니다. 쇼 알고리즘의 포인트 에디션의 경우 이제 컨트롤 큐빅 Q에 따른 중첩 상태의 이러한 컨디셔널 연산이 되는 거고, Q가 1이면은 포인트 에디션이 수행이 되는 거고, Q가 0인 경우 회로가 동작하지만 입력값이 그대로 보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3개의 논문 모두 체스 구현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포인트 에디션 회로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컨트롤드 컨디셔널 연산을 사용할 때 이 Q가 한 개를 씁니다. 근데 이 연산들의 경우
게이트가 많은 연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 개의 큐만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큐를 쓰는 컨디셔널한 오퍼레이션 연산들이 C나 CC나인데 이게 다 순차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빗은 아낄 수 있겠지만 뎁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컨디셔널 연산에서 뎁스가 증가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신규 구현으로 커피 기법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큐를 이제 컨디셔널 연산하기 전에 큐를 여러 개로 복사합니다. C낫을 사용해서 복사를 하는 거고 저희의 경우에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 안실라 셋을 많이 쓰는데 그거를 이제 이 멀티플리케이션 하기 전에 그 컨디셔널 오퍼레이션 연산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요 멀티플리케이션 안실라가 좀 놀고 있는 요 아이들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뎁스 오버헤드도 없고 게이트는 사용되겠지만 큐빗 오버헤드도 커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많은 안실라 셋에 충분히 큐를 복사해 둘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컨디셔널 오퍼레이션 연산에서 이제 요 카피한 큐빗들을 사용해서 컨디셔널 오퍼레이션 요 C나 CC낫을 모두 뎁스 1로 병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회로에서는 이제 그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요거는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멀티플리케이션 하기 전에 복사했던 걸 다시 리버스로 돌려서 요거는 이제 0으로 다시 클린하게 만들어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엔 없지만. 다음은 이제 내부 중간 스택 간소화입니다. 논문에서 이제 뭐 컴프레스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기존 구현의 경우 이제 요 컨디셔널 연산이 Q를 이용하는 게 컨트롤드 컨스턴트 에디션 요 A 플러스 X2가 컨스턴트니까 컨트롤드 컨스턴트 에디션 한 번 그리고 컨트롤드 에디션 얘는 이제 퀀텀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드 에디션 두 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총 이러한 이렇게 세 번 컨디셔널 연산이 수행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신규 구현은 이제 요걸 좀 간소화해서 컨트롤드 에디션 한 번만에 이 컨트롤드 에디션 한 번으로 줄입니다. 방법은 이제 앞에서 보시면은 결국 A 플러스 X2랑 람다 제곱 더하기 람다를 컨디셔널하게 덧셈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 값들을 하나의 레지스터에 모두 저장해 둔 다음에 이제 Q로 묶어서 한 번에 컨트롤드 에디션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A 플러스 X2 람다 제곱 람다 이거를 세 번을 나눠서 했지만 저희는 이제 요 레지스터에 값을 다 넣어놓고 한 번에 컨디셔널 연산만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세스를 좀 자세히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람다 제곱이랑 람다를 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디비전을 하고 나서 이 람다가 여기서 생성이 되는데 람다에 대한 제곱값을 여기에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기존 연구들이 스케어링이 다 인플레이스를 쓴다 했는데 그 논문에 썼는데 여기 두 번 요거에서만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 씁니다. 그러니까 디비전 여기서 스퀘어링이 많이 쓰는데 거기선 다 인플레이스를 쓰고 요 아키텍처에선 사실 아웃 오브 플레이스가 조금 사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람다가 여기 있고 람다 제곱을 여기에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람다 제곱을 이제 Q에 따라서 더해주고 람다를 이제 Q에 따라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레지스터에 넣어놓으면은 이걸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스케어링을 계산할 때 람다 제곱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어링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수도 있지만 결국 스케어링 연산이 그냥 리니어 연산이기 때문에 람다 제곱이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람다는 요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풋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람다 제곱 요 행렬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람다 제곱 요 매트릭스랑 요 매트릭스를 XOR한 매트릭스를 구현한다고 하면은 이제 스케어링을 구현하는 거지만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를 이제 스케어링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케어링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a 플러스 x2는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x 게이트를 써서 간단하게 덧셈을 하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요 인풋 값을 한 번에 하나의 레지스터에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훨씬 적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드 에디션 한 번만에 수행되는 거니까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FAT-in 아키텍처의 경우 중요한 두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었고 인플레이스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포인트 에디션에 따른 가비지 큐빗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 측정을 해보면 뎁스 측면에서 93에서 99%의 성능 감소를 얻었고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이제 토폴리 뎁스를 분해하지 않은 요 나치나 토폴리 요 뎁스를 쓰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비교했지만 사실 토폴리 분해를 하게 되면은 성능 향상이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또 그래서 뎁스 곱하기 그럼 큐빗을 비교했을 때는 73에서 81%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FAT 아웃입니다. 이거는 새로 제시한 아키텍처고 이제 컨디셔널한 포인트 에디션이 구현되어야 하지만 FAT 아웃의 경우 Q와 무관하게 그냥 인풋도 남기고 아웃 오브 플레이스 시키기 때문에 인풋도 있고 요 x3, y3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 결과값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텐데 마지막에서 q의 값에 따라서 수압 연산을 해서 q가 1이게 되면은 x3, y3를 쓰는 거고 q가 0이면 x1, y1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q에 따른 컨디셔널 연산은 없고 마지막에 이제 x1은 y1을 쓸지 x3, y3를 쓸지 컨트롤도 수합을 하는 거고 동일하게 카피 연산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이제 FAT-in 아키텍처와 비교해서 그 디비전 멀티플리케이션 이러한 연산수가 약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인데 이렇게 보면은 좀 연산수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FAT-in의 경우 그 Q가 1이면 뭐 X3, Y3가 연산되고 Q가 0이면 X1, Y1이 연산되지만 뭐 아웃 오브 플레이스 경우 Q가 1이든 0이든 X1, Y1, X3, Y3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Q가 1이면 이걸 쓰고 Q가 0이면 이걸 쓰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사항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FAT 아웃 오브 플레이스의 경우에 이제 FAT-in과 비교해서 연산수를 약 절반을 감소합니다. FAT-in의 경우 이게 다 X1과 X3 요거를 좀 공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연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보시면 디비전 2번, 스퀘어링 2번, 멀티플리케이션 2번 그리고 컨트롤드 에디션 2번, 그 컨스턴트 에디션 2번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이 구성됩니다. 반면에 이제 FAT 아웃의 경우 진짜 그냥 X3, Y3만 계산하니까 이제 필수 연산들만 있기 때문에 디비전 한 번, 스퀘어링 한 번, 멀티플리케이션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수압 오퍼레이션 두 번인데 이거는 이제 그림에는 이제 시퀀셜하게 보이지만 사실 요 멀티 암실라가 많은 거고 요 수압 연산은 패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좀 구체 디테일이 있고 그래서 결국 보시면은 필요 연산 수가 약 절반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면은 싱글 스텝이기 때문에 성능 비교를 보면은 뎁스가 더 많이 줄게 되고 이제 뎁스 큐빅 측면에서는 92에서 93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이게 좀 함정인 게 싱글 스텝이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포인트 에디션을 수행할수록 갈비지 큐빗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쇼 알고리즘에 가서 얼마나의 성능 향상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결과를 보면은 이제 앞에서 구현한 FAT1, FAT1 포인트 에디션이랑 FAT 아웃 포인트 에디션을 가지고 요 비용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필드 사이즈에 따라서 EM 플러스 2의 포인트 에디션이 시퀀셜하게 수행이 되는 거고 구체적인 비용 추정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토폴리 게이트를 분해하고 클립보드와 T게이트 레벨에서 비용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FAT-in의 경우 뎁스 최적화된
리플레이스 포인트 에디션이고 갈비시 큐빗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쇼어 알고리즘 비용이 단일 포인트 에디션 비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큐빗이 증가하지 않는 게 있고, 그러면 뎁스를 보면은 뎁스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비교할 수치가 풀뎁스기 때문에 뭐 리스트의 맥스뎁스와 비교를 하면은 제일 작은 게 이제 240승인데 가장 큰 n이 571일 때도 2의 24승으로 훨씬 더 적은 수치의 풀뎁스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제 맥스뎁스 안에 들어오는 거고, 다음도 당연한 건데 리스트 시큐리티 레벨을 보면은 이제 가장 낮은 레벨 1인 AS128을 할 때 이 공격 수치가 총 게이트 수 곱하기 풀뎁스인데 AS의 경우 2의 157승으로 현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제 바이너리 CC의 경우 2의 32승에서 2의 60승, 제일 큰 사이즈에서 2의 60승 정도의 코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가 당연히 지켜지지 않는 거고, 다음은 이제 FAT 아웃입니다. FAT 인에 비해서 이제 게이트 수도 훨씬 적고 풀뎁스도 훨씬 작아집니다. 그리고 T뎁스도 낮고 그 게이트 곱하기 풀뎁스도 낮아지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갈비지 큐빗이 포인트 에디션마다 사용되기 때문에 큐빗이 앞에서 본 표보다 훨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이제 큐빗 수랑 풀뎁스를 곱하면 되는 건데 그 경우에 이제 FAT인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연구 시작할 때도 FAT 아웃만 보고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 갈비지 큐빗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 쇼어 에디션을 쇼어 했을 때 이렇게 안 좋아질지는 그 수치로 보고 알아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FAT 인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개선점을 찾다가 운 좋게도 그래서 원래 안 하는 거였는데 이게 안 좋아서 했다가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운 좋게 좀 논문이 풍성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부가적인 최적화인데 이건 이제 쇼 알고리즘 탄에서의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도 포인트 에디션 기법인데 퀀텀에서는 룩업 테이블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컴퓨티드 포인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하나가 컨스턴트여서 좀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양자 룩업 테이블, 요 L 사이즈의 양자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사이즈를 L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EM 플러스 2 포인트 에디션 횟수가 다음과 같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요 사이즈를 무조건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이즈를 키울수록 룩업 테이블이 양자 룩업 테이블이다 보니까 그 지수성으로 커져서 그 트레이드 오프를 잘 계산해서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법을 좀 그림 단에서 보면 만약에 룩업 테이블을 2로 지정했을 때 EP 플러스 EP 이게 더해지지 않 그러니까 뒤에서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러면 룩업 테이블을 봤을 때 요 두 번의 포인트 에디션을 룩업 테이블을 사용한 포인트 에디션 한 번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포인트 에디션 수가 감소한다 라는 거고 그럼 좀 요거부터 보면은 이제 컨트롤 큐빗이 두 개 있을 때 요 룩업 테이블 윈도우 사이즈가 2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룩업 테이블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P와 EP가 더해질지 중첩 상태로 돼야 되는데 컨트롤 큐빗에 따라서 둘 다 0이면 당연히 덧셈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 Q0만 1이면 EP 그리고 Q1만 1이면 뭐 2의 제로 P 그리고 둘 다 1이면 이제 요 P 플러스 EP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요 쇼어의 경우 요 포인트 값들이 프리컴퓨티드 컨스턴트니까 요 테이블 값은 클래시컬하게 넣어둘 수 있습니다. 클래시컬하게 넣어두고 요 Q0, Q1에 따라서 룩업 테이블을 구축해서 원래는 이제 그러면 포인트 에디션을 이렇게 두 번 해야 되는 거지만
룩업 테이블을 보고 그 인덱스를 가져와서 얘를 한 번 더하는 식으로 이렇게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룩업 한 번당 비용, 룩업을 한 번, 그러니까 요 룩업 테이블 한 번 접근하는 비용이 2 곱하기 2의 L승 마이너스 1개의 토플 게이트를 쓰는 비용이 있는 거고, 그럼 저희는 이제 요 룩업 비용 플러스 포인트 에디션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플러스 비용을 합쳐서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포인트 에디션이 줄어지는 비용과 룩업 횟수 곱하기 요 비용, 요거를 했을 때 가장 작은 비용이 나오는 사이즈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윈도우드 포인트 에디션을 수행할 때 좀 고려돼야 되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좀 그냥 설명을 위해서 둘 다 0일 때 그냥 그 인피니티 포인트를 넣었는데, 쇼 알고리즘에서 이걸 더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공격이 실패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쇼 헤로에서는 여기 이것도 분명 인피니트 포인트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제 무시할 만한 확률이지만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게 될 경우 뭐 사이즈에 따라 확률이 다르지만 이제 사이즈 L에 따라서 2의 L승분의 1의 확률로 이제 0포인트를 더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쇼 알고리즘이 실패한다고, 이 확률이 이제 이건 좀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피하는 방법이 룩업 포인트를 구성할 때 이제 P 쪽에는 T라는 컨스턴트를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0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T가 들어가는 거고 T 플러스 2P, T 플러스 20P, T 플러스 뭐 이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구성하고, 이제 Q를 더할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T를 넣습니다. 그래서 Q에 대한 테이블은 마이너스 T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되면은 이제 쇼 알고리즘이 이제 P에 대해서 n 플러스 1번, Q에 대해서 n 플러스 1번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T가 n 플러스 1번 더해졌고 뒤에 Q에서 마이너스 T가 n 플러스 1번 더해지기 때문에 요 두 스텝에서 이제 서로 상쇄돼서 남는 건 이제 P 플러스 Q만 정상적으로 연산되지만 요 0포인트는 피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참, 사실 요 테이블이 예시를 위해서 틀린 걸 넣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최적의 룩업 테이블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래 테이블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n 사이즈일 때 룩업 사이즈를 최적으로 고른 게 이거인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포인트 에디션 횟수를 n이 8이지만 원래 2n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l을 5로 두면은 포인트 에디션을 4번만 수행할 수 있다. 점점 이제 포인트 에디션이 룩업 크기에 따라서 감소하는 거고, 대신 이제 룩업 사이즈가 커지면 룩업 테이블의 크기도 커지고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룩업을 하는 횟수를 표현한 거고, 이거의 비용과 이제 스텝 요거에 대한 비용을 합쳤을 때 최적의 사이즈는 이거다 해서, 보시면 윈도잉 하기 전에 이제 토탈 게이트가 이 정도였다면 이제 윈도잉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요 윈도우 기법은 이제 여기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 RSA에서도 쓰이고 요즘은 곱셈 하는 데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SA와 비교입니다. 그래서 요 결과 비용을 이제 RSA랑 좀 비교하고 싶었던 거고, RSA에 대해서 워낙 쇼 연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광범위에서 어떤 게 베스트다라는 걸 좀 정하기도 어렵고, 보통 논문들에서 이제 좀 상세한 비용들을 이렇게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그래도 최신이면서 상세 비용을 추정한 요 아이지스크 23년도 연구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이 당연히 베스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용을 좀 상세히 추정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비교 시에 이제
쇼 알고리즘 따에서의 최적화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윈도잉 기법이나 이러한 좀 그 정량적인 지표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안 넣었고, 그래서 순수한 포인트 에디션이나 요 모듈러 지수성 연산의 비용만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 단의 최적화는 결국 RSA에서 되면 ECC에서도 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요 순수한 요 연산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냐인 것 같아서 그런 거에서 넣었고, 네, 그래서 비용을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베스트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여기서 뭐 줄여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날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비교를 하면은 이제 큐빗 수 제외 이제 모든 지표에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바이너리 ECC가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수도 작고 풀뎁스도 작기 때문에 게이트 풀뎁스 비용이나 이제 그럼 큐빗도 고려한 풀뎁스 큐빗 곱한 요 성능도 비교를 해보면 같은 파라미터 기준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공격이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에서 본 그래프에서 바이너리 CC는 뭐 이 정도에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요약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3개 레벨에서 개선을 수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고 스퀘어링의 경우 아웃 오브 플레이스에서 컴파일러 프렌들리를 적용을 했고, 멀티플리케이션은 이제 위사에서 발표한 카라추바 곱셈 기법을 사용했고, 디비전을 구현할 때는 이제 앞에서의 기법을 조합을 잘 해가지고 카라추바의 경우 뭐 안실라를 재사용한다던가, 스퀘어링의 경우 아웃풋 재사용이고 2개의 아웃풋을 이제 교대로 쓰는 쉘로우 기법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키텍처에서는 FLT in과 out을 제시를 했고, 상세적으로는 이제 FLT in의 경우 이제 컨디셔널 연산 병렬화, 그리고 내부 중간 스텝 간소화, 그리고 앞에 FLT out은 새로운 아키텍처로서 이제 필수 연산만을 포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윈도우 포인트 에디션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비용이 줄어드는지를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